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강원도는 지난 15일 생활자치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도 4대 협의체장과 함께 강원도 생활자치 실천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약의 목표는 각 기관과 협의체가 생활자치를 활성화하고 관련 사업을 발굴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생활자치는 주민생활 불편을 덜고 민생을 돌보는 데 역점을 두어 주민복지와 삶의 질을 높여 주민이 행복한 지역을 만드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생활자치협약과 함께 제1호 사업을 확정하고 도내 경로당 에어컨 보급 사업을 첫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도의회와 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앞으로 강원도 생활자치 실천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생활자치 사업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할 방침입니다. 전주시가 지난 15일 자원봉사센터에서 동네복지 시범동 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 용역 최종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는 동네복지 시범 사업의 종료를 앞두고 사업 운영에 대해 평가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김승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전주시가 마을과 주민 주도의 복지체계인 동네복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및 개선 방안 마련으로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시는 15일 전주시 자원봉사센터에서 동네복지 시범동 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 용역 최종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는 민선 6기 중점 복지시책으로 추진 중인 동네복지 시범 사업의 종료를 앞두고 그간의 사업 운영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에 대해 동주민센터 및 복지기관 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연구 용역 발표에서는 행복동네 만들기는 동의 복지 기능을 강화해 취약계층 중심의 복지 지원과 동 단위의 민관 복지 안전망 구축을 주요 목표로 동복지 허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이번에 실시한 동네복지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2017년도 동복지 허브화 사업과 연계한 동네복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비슷한 맥락의 사업이라서 내년에 이제 두 가지를 따로따로 갖고 갈 수는 없으니까 결합해서 좋은 점만 취해서 가는 거예요. 전주시 생활복지과 관계자는 앞으로 한국사회 지역사회 복지의 흐름과 정책 동향에 발맞춰 전주만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개편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1N 김승균입니다. 대전 유성구 구성동과 서구 만년동을 잇는 카이스트교가 오늘 개통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혼잡 시간대에 둔산과 대덕 구간 차량 이동 시간이 10분가량 단축될 전망입니다. 카이스트교는 길이 272.5m, 폭 25.9m로 시비 298억 원을 들여 지난 2014년 2월 건설에 착수해서 약 3년여 만에 준공됐습니다. 시는 카이스트교 준공으로 하루 약 2만 6천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는 둔산 지역에서 대덕 구간 통행 시간이 평균 3분, 출퇴근 혼잡 시간에는 최대 10분가량 각각 단축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카이스트교는 교량명 자체만으로도 과학도시 대전의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내며 첨단 과학 이미지를 반영한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권선택 시장은 카이스트교 개통으로 대덕 특구와 둔산 도심 간 우회거리 감소 및 교통량 분산 등 주변 도로의 교통체중이 많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남원시 문화도시 사업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오는 17일 한파우 소리체험관에서 남원의 소리 발표회와 최종 포럼이 개최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남원이 가지고 있는 소리를 현대 예술적 관점으로 풀어내고 소리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확장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2주간 남원 사운드 아티스트 레지던시는 시민들과 함께 소리를 채집하고 각자의 기획에 따라 새로운 작품을 완성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 총괄 디렉터인 박지선 프로듀서는 서울국제공연예술제와 춘천연극제 등 공연예술축제를 기획했고 국내외적으로 예술가와 비예술가 간의 협업을 이끌며 작품을 창작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외국 참여 작가 및 사운드 퍼포먼스 공연 전문가 등이 참여했습니다. 한편 지난 8일 1차 포럼에는 2015 터너상을 수상한 공공디자인 그룹 어셈블이 참여해 도시재생 사례를 공유하여 큰 관심을 얻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지난 14일 전북지방중소기업청에서 2016 전라북도 공공구매 촉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대회는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도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유희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지역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이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촉진 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14일 전북지방중소기업청에서 2016 전라북도 공공구매 촉진대회를 열었습니다. 공공구매 제도는 중소기업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판로 문제와 관련해 국가기관 및 지자체 투자기관 등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많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지금 현재 예산을 집행하는 이게 중소기업들을 진짜 도와주는 예산 없이 지원해주는 가장 큰 정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산을 투명히 집행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중소기업 지역의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큰 목적이 있다는 거죠.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전북에서만 열리는 공공구매 촉진대회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북 지역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를 통한 판로 지원 등 구매 실적 우수자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시상식에 이어 공공기관 및 지자체 참석자들과 중소기업 관계자의 공공구매 제도에 관한 개선 방안이 논의됐으며 중소기업인들의 공공구매 제도에 관한 관심도를 높이고 중소기업 판로 지원 성과를 높여나갈 수 있는 방안 모색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충남도는 지난 14일 성평등 수준의 향상을 위한 종합적 실행 계획인 충남 양성평등 비전 2030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비전 2030은 즐거운 변화, 성평등 충남을 슬로건으로 5대 목표, 10대 추진 전략, 24개 추진 과제를 기본 체계로 구성됐습니다. 충남도는 비전 2030을 토대로 3대 혁신, 3대 행복 등 도전 과제를 고도화하고 현재 하위 수준의 성평등 지수를 2030년까지 상위 수준으로 끌어올린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비전 2030의 대표 과제로 성평등 3대 행복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도는 앞으로 상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전문가와 도민이 함께하는 협력 체계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정자치부는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늘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입법 예고합니다. 이번 제정안은 영상기기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 침해를 막고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각종 필수 조치 사항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앞으로 총 40일간의 예고기간과 입법 공청회 등을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주민 편의 제고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 요구 법령 정비를 추진합니다. 정비 대상은 현황조사 및 기관 의견을 토대로 선정된 28개 기관별 110개 법령입니다. 앞으로 정비를 통해 등초본 제출 대신 신분증만으로 확인하고 등초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초본을 통해 확인하도록 개선됩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